일본 교육부가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한글이 일본 아이들을 세뇌하고 있다. 한자를 포기하고 한글을 배우겠다고 외치는 아이들. 그리고 모든 걸 잃을 각오로 그들을 지키려고 하는 교생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교생의 충격적인 행동으로 일본 교육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사연을 주신 분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도쿄교육대학 국어교육과 4학년 사토 아야입니다. 어릴 때부터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죠. 아야야, 우리 일본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란다. 한자는 우리 조상의 지혜가 담긴 보물이야.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왔습니다. 교생 실습 첫날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드디어 제가 꿈꿔왔던 국어교사의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었거든요. 시부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2반 교실에 들어섰을 때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동자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오늘은 한자 시험을 보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죠. 아이들이 연필을 꺼내며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교실 뒤쪽에서 조용히 아이들을 관찰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맨 앞줄 왼쪽 끝자리에 앉은 작은 체구의 남학생이었죠. 이름표를 보니 다나카 유우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유우마는 시험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지만 연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마에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죠. 다른 아이들은 하나둘 시험을 마치고 있었는데 유우마의 시험지는 여전히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시간 다 됐습니다. 연필 내려놓으세요. 담임 선생님이 말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유우마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나는 바보야. 나는 정말 바보야. 유우마의 외침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는 시험지를 구겨서 바닥에 던졌죠. 그리고는 그대로 책상에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담임 선생님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죠. 유우마는 원래 못하는 애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이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말이에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크게 나왔어요.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담임 선생님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죠. 유우마는 바보가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유우마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를 느꼈죠. 절망이 아니라 간절함이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간절한 눈빛이었어요. 사토 선생님, 교무실로 오세요. 담임 선생님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교무실에서 혼이 났어요. 교생이 감히 담임에게 대들어?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유우마의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유우마를 지켜봤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혼자 구석에 앉아 있었죠. 다른 아이들이 놀자고 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바보니까 함께 놀 수 없어라고 중얼거리는 게 들렸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가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하다니.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죠. 유우마는 다른 과목에서는 충분히 따라갔거든요. 체육도 잘했고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점심시간에 유우마에게 다가갔어요. 유우마야, 선생님과 이야기 좀 할까? 유우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자가 어려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내 글자가 계속 움직여요. 읽으려고 하면 머리가 아파요. 유우마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우마에게는 다른 도움이 필요했던 거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유우마의 나는 바보야라는 외침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문자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도구여야 하는데 왜 한 아이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을까? 처음으로 제가 배워온 모든 것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유우마에게 계속 관심을 가졌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조용히 관찰해봤죠. 유우마는 그림을 정말 잘 그렸어요. 상상력도 뛰어났고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똑똑한 면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분명히 머리가 나쁜 아이가 아니었어요. 왜 한자만 못 쓸까?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컴퓨터를 켰어요. 요즘 제가 자주 보는 K-팝 커뮤니티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저는 몰래 한국 아이돌들을 좋아했거든요.
할머니께 들키면 큰일 날 일이었지만요. 그때 한 게시물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글의 역사 다큐멘터리 추천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라는 제목이었죠.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왠지 클릭하고 싶어졌어요. 다큐멘터리를 재생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으로 봤어요. 하지만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 다음 장면에서 한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80세에 처음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제 이름도 못 썼는데 이제 손자에게 편지를 쓸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쓰는 모습이 나왔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난독증을 앓고 있던 한국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영어나 한자는 너무 어려웠는데 한글로는 제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요. 한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한글은 표음 문자라서 소리나는 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난독증이 있는 아이들도 상대적으로 쉽게 배울 수 있답니다. 전문가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유우마도?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계속 이어졌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의 철학에 대한 이야기였죠. 모든 백성이 글을 쉽게 배우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문자의 진정한 의미는 사람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아야, 뭘 보고 있는 거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죠. 저는 깜짝 놀라 컴퓨터 화면을 끄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어요. 아버지는 화면에 한글을 보셨습니다. 이게 뭐냐? 한국 것을 왜 보고 있어? 아버지가 고함을 지르셨어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그냥... 제가 말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죠. 네가 우리 집안의 수치라. 조상님들께 어떻게 얼굴을 들겠냐? 아버지의 손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따가웠어요. 그때 할머니도 오셨어요. 제 책상 위에 있던 연구 노트를 발견하셨습니다. 한글에 대해 조사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죠. 이건 또 뭐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트를 펼쳐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셨습니다. 매국노, 이 집에서 나가! 할머니가 노트를 불에 태우기 시작하셨어요. 제 소중한 연구 자료들이 제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저는 집에서 쫓겨났어요.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어들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거든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유우마를 도와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학교에 갔을 때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유우마를 도와야겠다는 결심이 더욱 확고해졌죠. 어제 본 다큐멘터리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한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게 된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저는 유우마를 조용한 도서관으로 데려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시선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유우마야, 선생님이 새로운 글자를 가르쳐 줄게. 제가 말했죠. 또 한자예요. 저는 정말 못해요. 유우마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다른 글자야. 저는 종이에 기역, 니은, 디귿을 썼어요. 이건 한글이라고 해. 소리나는 대로 쓰는 글자야. 유우마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이상하게 생겼어요. 가나다. 저는 천천히 소리내어 읽었어요. 소리가 들리지? 그 소리 그대로 쓰는 거야.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유우마는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자처럼 복잡하지 않았거든요. 선이 단순했고 소리와 글자가 연결되는 게 신기한 듯 했어요. 가방? 유우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 정말 잘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이해할 줄 몰랐거든요. 그날부터 저는 몰래 유우마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점심시간마다 도서관에서 만났어요. 유우마는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배웠습니다. 나무, 하늘. 일주일 만에 유우마는 간단한 단어들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더 놀랐습니다. 유우마야, 이제 문장을 써볼까? 2주째 되던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제안했어요. 문장요? 저 같은 바보가 문장을요? 유우마가 여전히 자신 없어 했습니다. 바보가 아니라고 했잖아. 한번 해봐. 저는 격려했죠. 유우마가 연필을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글자를 썼습니다. 나는 똑똑해. 그 순간 유우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선생님, 제가 문장을 썼어요. 이 아이가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한 순간이었거든요. 한자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유우마는 정말 똑똑해. 이제 알겠지? 저는 유우마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유우마의 아버지가 학교에 나타났습니다. 유우마가 집에서 한글로 일기를 쓰는 걸 봤던 거죠. 우리 아이를 실험쥐로 삼았냐? 유우마 아버지가 교장실에 난입했어요. 목소리가 복도 끝까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교장실로 달려갔어요. 유우마 아버지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상한 글자를 왜 가르쳤어요? 우리 아이가 혼란스러워해요. 유우마 아버지가 소리를 질렸어요. 아버님, 유우마가 한글로는 글을 잘 써요.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요. 제가 설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본 아이가 왜 외국 글자를 배워야 하는데요? 당장 그만두세요. 교장 선생님의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사토 선생님,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유우마가 교생 실습을 즉시 중단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판결이 떨어졌어요. 학교에서 나가주세요. 그날 오후 저는 짐을 싸며 유우마를 마지막으로 만났습니다. 유우마는 울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유우마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유우마 잘못이 아니야. 저는 유우마의 손을 잡았어요. 유우마는 정말 똑똑한 아이야.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돼. 유우마가 저에게 작은 종이를 건넸어요. 한글로 쓴 편지였습니다. 선생님, 고마워요. 나는 바보가 아니에요. 그 편지를 보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옳다는 걸 말이에요. 비록 학교에서 쫓겨났지만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거든요. 한글이 그 아이에게 새로운 희망을 준 거죠. 하지만 저는 학교에서 쫓겨나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제일 친한 친구였던 메구미의 배신이었습니다. 메구미는 저와 같은 과 동기였어요. 4년 동안 함께 공부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던 사이였죠. 저는 메구미라면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메구미야, 나 정말 힘들어.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아야, 미안해. 메구미의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차갑게 들렸어요. 뭐가 미안해? 네가 뭘 잘못했다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야, 너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를 봐. 교수님들이 우리 과를 이상하게 보고 계셔. 메구미가 말했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메구미야, 너까지 그러면 안 되지 않아? 아야, 정신 차려. 넌 지금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 일본 교육을 파괴하려는 거야. 메구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뉴스를 보는데 메구미가 나와 있었습니다. 사토 아야는 일본 교육을 파괴하려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메구미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어린 아이들에게 외국 문자를 강요하며 일본의 전통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메구미가 정말 제게 이런 짓을 할 줄 몰랐거든요. 4년간의 우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대학교 상황이었어요. 같은 과 교생들이 단체로 저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체 카톡방에서 저를 내보냈고 교수들에게 저를 처벌해달라는 서명 운동까지 벌였어요. 사토 아야와의 모든 관계를 끊겠습니다. 동기들이 하나둘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울었어요. 친구들, 주변 사람들이 저를 떠났습니다. 제가 한 일이 정말 그렇게 잘못된 걸까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유우마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에요. 이 한 줄이 저에게 힘을 주었어요. 적어도 한 아이는 구한 거잖아요. 대학교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교수들이 저를 불러서 면담을 했습니다. 사토 아야, 너의 행동은 일본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학과장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저는 아이를 도우려고. 제가 설명하려 했지만 막혔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결국 대학교에서도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졸업도 위험해진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한글이 한 아이를 살렸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비록 모든 사람이 저를 외면했지만 저는 계속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챕터 5 전국적 몰매. 대학교 징계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뒤 제 이야기가 전국 뉴스에 나왔어요. 메구미의 인터뷰가 방송된 후 언론들이 저에게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외국 문자 세뇌 교생,
일본 교육계 발칵 신문 헤드라인이 자극적이었습니다. 제 사진까지 크게 실려 있었어요. 마치 범죄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는 더 심했어요. 사토 아야라는 교생이 어린 학생들에게 한국 문자를 강요하며 일본 교육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인터넷은 더 무서웠습니다. 제 이름을 검색하면 수천 개의 악플이 쏟아져 나왔어요. 매국노, 일본에서 나가라, 교사 자격이 없다 같은 말들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교육청의 발표였어요. 뉴스에서 교육청 관계자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사토 아야에 대해 교원 면허 영구 박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계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저는 절망했어요. 평생의 꿈이었던 교사의 길이 완전히 막혀버린 거였거든요. 하지만 더 큰 아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어요. 뉴스를 보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시며 쓰러지신 거였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모셨죠. 심근경색입니다. 스트레스가 원인인 것 같네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보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산소 마스크를 끼고 계신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제가 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제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환자분이 면회를 거부하고 계세요. 나가주세요.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까지 저를 거부하시다니.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아프게 만든 거였습니다. 병원 로비에 앉아 있는데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네가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당장 이 일을 정리해. 아버지, 저는 제가 말하려 했지만 아버지는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네가 우리 가족을 파탄낸 거야. 동네에서 어떻게 살라고? 아버지의 목소리에 다른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지만 제 마음은 더욱 답답했습니다. 아래로 내려다보니 까마득했어요. 순간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끝내면 편할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어요. 하지만 유우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에요라고 한글로 쓴 그 편지가 생각났어요. 저 때문에 자신감을 되찾은 아이를 생각하니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살리기 위해 싸운다. 저는 하늘을 향해 외쳤어요. 한글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문자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한 기자였습니다. 사토 씨, 인터뷰 해주실 수 있나요? 당신 편에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편에서요? 저는 놀랐어요. 모든 언론이 저를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모든 이야기에는 두 면이 있잖아요. 당신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희망의 불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이 저를 등져도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안이 되었어요. 저는 인터뷰를 받기로 했습니다. 유우마와 한글의 진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 기자와의 인터뷰가 방송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에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아이들과 부모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 아이도 난독증이 있어요.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한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토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또 다른 부모님이 편지를 보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아이들이 직접 쓴 편지들이었습니다. 유우마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도 몰래 한글을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처음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었어요. 10살 마이코가 쓴 편지였습니다. 한글로 또박또박 써져 있었어요. 한자는 너무 어려웠는데 한글은 쉬워요. 이제 일기를 쓸 수 있어요. 8살 타로의 편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편지들이 수십 통 모였어요. 아이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러자 시민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를 비난하던 사람들도 아이들의 편지를 보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거짓말을 할 리 없잖아요. 한 시민이 인터뷰에서 말했어요. 교육은 아이들을 위한 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좋아한다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시민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지 시위도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몇 명이 조용히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합류했습니다. 아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라. 다양성을 인정하자. 피켓에 적힌 문구들이었어요. 하지만 학부모 연합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욱 강하게 저항했어요. 편지 조작이다.
학부모 연합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외쳤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이용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 그들은 경찰을 불러서 아이들의 편지를 압수하려고 했어요. 증거물로 제출하겠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날 학교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한쪽에서는 지지 시민들이, 다른 쪽에서는 반대 학부모들이 맞서고 있었습니다. 아이들 편지 돌려줘. 지지자들이 외쳤어요. 일본 교육 지켜라. 반대파들이 응수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유우마를 비롯한 아이들이 나타난 거예요. 아이들이 손을 잡고 함께 서 있었습니다. 우리 편지는 진짜예요. 유우마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한글로 글을 쓸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마이코도 따라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아이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한글로 된 동요였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가나다라 노래를 아이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한글을 돌려주세요. 아이들이 함께 외쳤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선 거예요. 어른들의 편견과 싸우며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경찰들도 아이들 앞에서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편지를 압수하려던 계획도 중단되었어요. 아이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모든 어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였습니다. 그날 밤 뉴스는 아이들의 노래로 가득했습니다. 일본 전역이 그 노래를 들었어요. 감동의 물결이 전국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노래가 전국에 방송된 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를 가장 혹독하게 비판했던 이토 교수님이 저에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사토 학생, 내 연구실로 와보겠나? 교수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지 않았어요. 연구실로 갔을 때 이토 교수님은 책상 위에 아이들의 편지들을 펼쳐놓고 계셨습니다. 하나하나 읽고 계시는 모습이었어요. 교수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 이 편지들을 다 읽어봤나? 교수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네, 아이들이 직접 쓴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이 한 편지를 들어 올리셨어요. 이 아이가 쓴 걸 보게. 한글을 배우고 나서 처음으로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쓸 수 있었어요. 한자로는 너무 어려워서 못 썼는데 이런 글을 읽으니 교수님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책상에 엎드리시며 오열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평생 잘못 가르쳤다. 교수님이 흐느끼며 말씀하셨습니다. 40년간 교육학을 가르치면서 정작 아이들의 마음은 몰랐구나.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토록 엄격하신 교수님이 이렇게 우시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교수님,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지 않네. 전혀 괜찮지 않아. 교수님이 고개를 드셨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잔이가 옳았어. 문자는 아이들을 살리는 도구여야 하는 거였어. 그날 오후 교수님은 급히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모든 언론이 몰려들었어요. 이토 교수님이라는 분은 일본 교육학계의 거물이셨거든요. 저는 오늘 공개적으로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이 카메라를 향해 말씀하셨어요. 사토아야 학생을 비판했던 제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발언이었거든요. 세종대왕의 한글은 인간평등과 자유의 상징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든다는 건 얼마나 위대한 철학입니까? 교수님, 그럼 한글 교육을 지지하신다는 말씀인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지지한다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교육 철학이에요. 교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교수님의 기자회견이 방송된 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른 교육학자들도 하나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렌이 저를 찾아온 거였습니다. 아야. 렌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얼굴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렌, 왜 왔어? 저는 당황했어요. 그렇게 차갑게 헤어졌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거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렌이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갑자기 왜 그래?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편지를 봤어. 그리고 이토 교수님 기자회견도 봤고 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가 얼마나 용감한 일을 했는지 깨달았어. 렌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야를 지키겠어. 앞으로는 너와 함께 싸울게. 저는 눈물이 났어요. 모든 사람이 저를 떠났을 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르거든요. 렌이 다시 돌아온 게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어요. 그날 저녁 교육청에서 최후 통첩이 왔습니다. 사토아야는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 그렇지 않으면 구속 조치를 취하겠다. 교육청 관계자가 엄중하게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제가 머물고 있던 고시원에 나타났습니다. 사토아야 씨,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마치 중범죄자처럼 취급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한 아이의 인생을 구한 일이었거든요. 한글이 그 아이에게 희망을 준 것처럼 저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건 말이에요. 경찰서에서 하루를 보낸 후 저는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시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집 앞에도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한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한 거였습니다. 일본에서는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한국교육대학교에서 한글 교육학 석사과정 입학 허가서가 도착했어요. 제가 몰래 지원해 놓았던 거였습니다. 그 허가서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드디어 한글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겠구나.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날이었어요.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건 유우마와 아이들이 써준 편지들이었어요. 그 편지들이 제게는 보물이었거든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유우마와 아이들이 와 있었던 거예요. 부모들과 함께 온 아이들도 있었고 몰래 온 아이들도 있었어요. 선생님, 유우마가 달려와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안 가면 안 돼요? 다른 아이들도 몰려들었어요. 마이코, 타로, 케이코. 제가 한글을 가르쳤던 모든 아이들이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받아주세요. 아이들이 손편지를 건넸어요.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새로운 세상을 알았어요. 유우마의 편지였어요. 한글은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마이코의 편지였습니다. 선생님을 잊지 않을게요. 타로의 편지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울고 있었어요. 저도 참을 수 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가 한 일의 진정한 의미였거든요. 그때 예상치 못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공항까지 오신 거예요. 할머니, 저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저를 꽉 끌어안으셨습니다. 아야야, 미안하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너무 고집이 셌구나. 할머니, 저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너야말로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을 구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싸웠구나. 탑승 시작합니다. 공항 방송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더욱 울부짖었어요. 선생님, 꼭 돌아와요. 우리 잊지 마세요. 그때 교육청 관계자들이 나타났어요. 마지막까지 저를 막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사토아야,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관계자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선생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유우마가 외쳤어요. 선생님을 보내주세요. 다른 아이들도 함께 외쳤습니다. 시민들도 아이들을 도왔어요. 아이들 말이 맞다. 저 선생님을 보내줘라. 결국 교육청 관계자들도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들과 시민들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아이들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글로 쓴 현수막도 보였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한글 고마워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한글 교재를 꺼내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거든요. 창밖으로 일본이 멀어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글은 나의 빛. 유우마의 마지막 외침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세종대왕의 뜻은 국경을 넘어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워서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려줄 겁니다.